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돼지띠가 올해는 상문살이 들어왔어요. 상가집에 가면 상문살이 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무시할 곳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거쳐야 할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상가집을 갈 때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지 무조건 가지 말자는 아니에요. 나쁜 기운이 상문살이 들었을 땐 반드시 붙는다 이 얘기예요. 저승사자를 만나서 부딪히거나 나쁜 기운이 붙으면 상가집 잘못 갔다 오면 옛날에 급살 맞아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무서운 말들이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나쁜 기운이 따라 붙으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겪기도 해요. 제가 원래 우리 전통대로 내려오는 상가집 갈 때 조심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상가집 갈 때는 뭐 소금물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 상가집 갔다 오면서 다른 집을 몇 군데 들렸다가 와라, 아니면 옷으로 털어라. 그렇게 쉽게 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쁜 기운이라면 남의 집에서 털고 가면 그 집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 집에 털고 가시는 분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장사하는 집 장사 못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일 하자고 나쁜 일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온다고 하면서 나쁜 기운이 훨씬 묻었을까봐 무서워서 다른 집에다 떨고 간다는 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이에요. 모순. 네. 보통은 소금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소금으로 정화한다 얘기하는데, 소금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귀히 여기는 음식이에요. 예.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를 못해. 그래서 소금 때문에 전쟁을 치른 적도 있어요. 그처럼 소금은 귀해요. 그래서 재미삼아 우리 옛날에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오줌 싸면 머리에다 키 쓰고 놀림은 당하는 대신에 소금 한 바가지 얻어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이유에서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는 소금을 뿌렸어요. 3번씩. 나쁜 귀신들한테는 이 소금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온 붉은 팥이 있어요. 이 붉은 팥이 귀신을 떼어낸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하죠. 붉은 팥. 붉은 팥은 귀신을 떼어낸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팥하고 소금을 꼭 가져가요. 가져갔다가 그 다음 방법을 모르시는데 주머니에 있다가 상가집에 돌아다니고서 볼일 보다가,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돼서 내가 혹시 뭐라도 묻었으면 털고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져가면 집안 식구들 다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걸 털고 가려면 이 내가 가져간 소금을 가지고 혹시라도 묻었다면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집 방향을 바라보시고 이 나쁜 기운을 집 머리뒤로 떨구는 거예요. 3번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던지면 나쁜 기운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이 기운이 다시 붙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보면 귀신들이 붙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이런 드라마도 많이들 해요. 근데 다시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과 우리와의 결계를 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침을 3번 뱉는 거예요. 내 침을 3번 태태 뱉으면 나한테는 그냥 침이지만 그 나쁜 기운들한테 강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로막아서 못 따라오게 하는 거죠. 침 3번. 그렇다고 막 가래침까지 으악해서 뱉지 마시고 침을 태태태 3번 내 앞에서 바로 뱉으시고, 그리고 갈 길 가시면 돼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또 하나는 신문지라고 얘기했죠. 팥하고 소금 안 가져갔으면 어디든 신문지는 귀하기 쉽잖아요. 똘똘똘똘 말아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서 네모 한 바퀴 휘 두르고 내가 그 신문지를 타고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불 때문에 나쁜 기운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 3번 뱉으세요.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옛날에는 또 집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동토가 나거나 이런 이렇게 상문살이 꼈을 때는 약숙이 있죠. 일반 먹는 쑥하고는 다른 약숙이 있어요. 그 약숙하고 소금하고 고춧가루 꾼 곡식알 같은 거 해가지고서 매운내가 내도록 다 태웠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춧가루를 태워야 돼요. 그 매운 냄새를 싫어하는 거죠, 나쁜 기운들이. 옛날에 약속에다가 고춧가루 이런 거 넣고 막 태웠어요. 그래서 집안에 연기가 가득 나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아파트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조그맣게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 뭐 필요하시면 사서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구하고자 본인들이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찾아가서 또 그런 걸 구하는 것도 사실은 전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 가서 신문지 똘똘똘똘 말아서 신문지로 머리 3번 돌리고,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살면서 붙었다면 털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털어야 돼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머리 3번 돌리고, 아픈 데 있으면 특히 한번 돌리고, 집안 한 바퀴 싹 돌려내고, 그리고서 태워서 바깥에다 신문지 태워서 버리면 돼요. 네. 이렇게 쉬운 방법을 신이 우리들한테 인간의 세계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 때 참 쉽고 재밌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운 떨고는데도 제가 쉽고 재밌게 만들었어요. 또 혹여나 또 이런 분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귀신이셨다고 하시잖아요. 테마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테마를 하면 테마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를 하고 다시는 그 귀신들이 못 오게 비방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게 테마예요. 근데 귀신이셨다고 테마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귀문이 열렸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귀신들을 다 쫓아내서 다시는 귀신이 못 붙게 하는 게 이게 테마법이에요. 다시 못 붙게 하는 비방까지 해줘야죠. 한 번 떼내고 또 생각 또 떼내고 그거는 뭐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마를 하는 것도 테마를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원래 우리 옛날 무속인들은 다 테마 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테마를 되게 쉽게 했어요. 진짜 실제로 무속인들이 약하잖아요. 귀신 테마하다가 자기가 쉬기도 해요. 천둥에 지낸다다가 자기네들이 귀신 쉬기도 해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테마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냥 굿한다고 다 테마되는 게 아니에요. 테마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막 이렇게 정신병원에만 막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정신병원에 무조건 넣는다고 낫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상한 일을 겪으면 이런 데 찾아와서 상담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큰 테마는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랑 꼭 상담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올해 돼지띠들은 이런 상문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어린 아기들, 10살도 안 된 애기들을 상가집 데리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5세 돼지띠 아군이에요. 15세 때는 육체적으로 다 커지는 나이가 되거든요. 육체적으로 커지고 또 생각도 크고, 그래서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엄마들이 화내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화내고 욕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이를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아이들한테 칭찬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아이를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5세부터 20세까지 이때 아이들이 겪는 그 혼란기에 따라서 미래의 팔자들이 또 바뀌어지거든요. 이때 잘못해서 청소년기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11싸움 붙어서 소년원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다시 돌아오기란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먹을 것만 사준다고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재능아가 되기 위해서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잘 되는 거는 좀 키워주고 바라봐주고 참고 칭찬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잘 넘기게 도와주시고요. 27세 돼지띠는 올해 운이 동그라미 2개예요. 아주 좋은 해예요. 동그라미 2개면 아주 좋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셔도 돼요. 네. 63세이신 분들은 운이 동그라미 2개예요. 생각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거 열심히 하면 결과도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아군일 때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면 운이 좋을 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변동을 마음대로 줘도
되는 해다. 39세 돼지띠이신 분들 올해 운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하시던 일 열심히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좀 잘 천천히 두들기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75세이신 분들, 네, 아직은 중년이에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뭐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는 인생 120 시대예요. 내 생각을 나도 아직도 젊어, 청춘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생각하고 사시면은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프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죽겠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내일 하시던 분, 내 사업 하시던 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회사를 하시면서도 뭐 하나를 더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리점 하신 분들 이런 애 대리점 하나 더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51세 돼지띠이신 분들 작년까지 운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악운이기 때문에 이런 해 넓히고 벌리기보다는 하던 일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년으로 좀 미루시고 좀 아프거나 힘들어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힘들 거면 영양제 좀 맞고 내 몸을 좀 많이 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악운이라고 해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많으니까 올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사에 내일 일어날 일, 모레 일어날 일은 신한테 부탁하고 넘기세요. 신님 도와주세요. 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도와주세요. 힘들어도 돈 많이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네, 좋은 일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 신께 부탁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신께 부탁을 드리세요. 걱정과 고민은 신께 부탁으로 날리시고 오늘 하루 할 일 열심히 하시면서 즐겁고 해피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